오늘은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열! 지구 내부 구조, 지구의 내부 구조.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이거야. 어? 네, 너무 세게 쳤어. 아이고. 자, 지구를 한번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쪼개는지 이제 보이시죠? 자, 지구를 쪼개봤고 이 쪼개본 부분을 이렇게도 쪼개봤고 그 다음에 피자 쪼개듯이 이렇게 지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쪼개서 이 단면을 본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요건 이제 지각의 일부를 본 건데, 자, 지구의 구조를 먼저 보면 맨 바깥쪽에 얇은 층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각이라고 합니다. 맨 바깥쪽에 얇은 층. 왜 얇다라고 하냐면 지구 전체의 두께에 비하면 얼마 안 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밟고 있는 땅이 바로 지각이야. 이 딱딱한 부분이 가장 겉부분.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가면 정말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맨틀이라고 합니다. 맨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린 게 핵인데 바깥쪽에 있는 걸 외핵이라고 하고요. 외핵. 안쪽에 있는 걸 내핵이라고 합니다. 굳이 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눴을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를 요 그림으로 보면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 있는데, 자, 지각의 두께는 어느 정도냐면 0에서 한 35km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거예요. 지각은 굉장히 얇은 거예요. 제일 깊은 곳이 35km 정도 되고 좀 얇은 데는 한 5km 정도 됩니다. 5km 정도. 지각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잠시 후에 그건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맨틀이죠. 이 부분이 맨틀이에요. 맨틀. 자,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있다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얘는 지각의 35km 부분부터 2900km까지가 전부 맨틀이야. 2900km 가지고 쭉 파가지고 2900km를 파면 맨틀 끝이야. 겁나 깊어. 겁나 깊은 곳이에요, 맨틀은.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외핵이죠. 외핵. 외핵은 2900부터 5100까지 정도 됩니다. 5100km. 그리고 마지막 내핵. 내핵은 끝까지 있는데 끝이 얼마냐? 6400km 정도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다 써보면 6400. 6400. 숫자 다 지우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막 외울까 봐 싫어. 이런 거 외우는 거 싫어, 쌤은. 다 지울게요. 여기 기껏 쓴 거 다 지우세요, 쌤. 책에 다 나와 있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라는 건데, 내부 구조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는데, 지각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고 맨틀은 어떤 물질, 외핵, 내핵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중요한데, 지구 내부 구조를 그러면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은 물질의 이 지구 내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 거야. 물질의 종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질의 종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고, 맨틀을 이루고 있는 종류가 다르고, 외핵을 이루고 있는 종류가 다르고, 내핵을 이루고 있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맨틀이고, 이거 누가 이정표를 써놨어? 없어. 이정표가 없잖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맨틀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줄 긋은 것도 아닌데,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우리가 거기를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미안하지만 지각은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요 밑에 그림을 좀 보면 대륙지각은 바다가 없는 쪽이 대륙지각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가 대륙지각이야. 요 부분이 대륙지각이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요 부분이. 자, 요 하얀 부분은 선생님 뭐예요? 여기는 맨틀 일부를 제가 지금 그린 겁니다. 맨틀 전체를 그린 건 아니고요. 일부만 그렸어요. 일부만. 이 밑에는 맨틀이에요, 맨틀. 네. 그러면 바다를 포함한 부분은 어디냐? 여기가 바다를 포함한 부분이죠. 여기 이제 물이에요. 여기가 해양지각입니다.
어디가 더 두껍냐면 대륙 지각이 훨씬 두꺼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위로 많이 솟아오를수록 아래쪽으로도 깊어요. 위로 많이 솟아오르면 지각이 아래쪽으로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지각은 밑으로 많이 꺼졌으니까 아래쪽으로 깊지가 않아. 그러면 선생님 제일 깊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 쪽이에요? 그렇지. 히말라야 산맥 쪽에 이 대륙 지각이 제일 깊어요. 위로 많이 솟아올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도 밑으로 많이 이제 지각이 분포하고 있는 거죠.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또 구별해서 이루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른데 대륙 지각은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각이라는 건 굉장히 얇고 0에서 35km 정도 두께가 되어 있고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 지각이 그 다음으로 제일 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멘틀은 여러분들 감람암질이라는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암질. 감람암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 이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멘틀의 중요한 특징. 지구 직권에서 80% 이상은 얘가 차지하고 있어요. 80%, 약 80% 정도의 부피를 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야. 멘틀의 특징이에요. 멘틀의 특징.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넓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멘틀을 표현을 또 이렇게 해요. 멘틀을 갖다가 이 삶은 계란으로 표현하면 계란 껍질은 지각으로 얘기하고 흰자가 멘틀이야. 흰자. 노른자가 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핵은 왜 핵과 내핵으로 나누냐면 자, 둘 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가장 무거운 물질. 지각보다 멘틀이 무겁고 멘틀보다 외핵이 무겁고 외핵, 내핵은 둘 다 똑같이 무거워.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 성분이 철과 니켈이야.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왜 얘는 이름을 외핵으로 나눴고 얘는 내핵으로 나눴냐? 물질의 상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물질의 상태가 뭐냐면 액체, 고체, 기체를 얘기합니다. 외핵만 액체로 되어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밑줄 치고 별표 치시고 액체로 되어 있다. 외핵만 액체로 되어 있어. 외핵만 동그라미잖아. 액. 동그라미 외액. 얘만 액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핵도 고체고 멘틀도 고체고 지각도 고체예요. 물론 멘틀은 이런 말도 씁니다.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 유동성 고체다. 자리가 모자라서 밑줄 두 번째 줄로 쓸게요. 유동성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체인데 멘틀의 일부는 액체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멘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멘틀의 상단부 중에 일부만 그래요. 일부만. 요거는 뭐 자세히 우리가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한 특징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눈 이 선이 없잖아. 이 선이 없어. 어떤 선이 없잖아. 자, 여기서부터는 지각입니다. 여기서부터 멘틀입니다. 이런 선은 없지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야. 그럼 이 물질의 종류는 어떻게 알았어? 무엇을 통해 알았어? 지진파를 통해 알았다는 거지. 지진파 분석을 통해 알았다는 거야.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값이 있습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밀도, 여러분들 무거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밀도가 증가하고요. 압력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증가해요. 그래서 밀도, 압력, 온도가 전부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압력이 높고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은 어디냐? 바로 내핵이야.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각 중에서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에서는 이 순서대로 제가 해놨는데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밀도가 크고 압력도 크고 온도도 높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온도, 압력은 잘 안 물어보고 밀도를 주로 물어보는데 밀도가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는 큽니다. 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요거 정말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지각과 멘틀 사이에 이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각과 멘틀 사이에 이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 경계를 우리가
이게 연속 그 플레임이 있거든요. 플레임이 있는데 플레임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로 비치치라는 과학자가 발견해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호면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호면을 여기다 그려보면 대륙지가 요 지각과 멘트 사이 요 부분, 제가 빨갛게 그리는 부분, 여기가 모호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모호면이 가장 깊은 곳은 어디냐? 여기가 가장 깊죠.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죠? 모호면이고, 그 다음에 요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멘틀과 외핵 사이를 구텐면이라고 합니다. 구텐면. 네. 이것도 줄임말이긴 한데, 뭐 그냥 알아두시고요. 외핵과 내핵 사이는 레만면이라고 합니다. 레만면. 이거 과학자 이름을 다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레만은 여성 과학자고, 구텐베르크, 모호로 비치치는 다 남성 과학자입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구 내부 구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거의 기준은 물질의 상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